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판례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형광 바탕인 문제만 최신 판례입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적법 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 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2번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판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국적 판례 중에서 유일하게 위헌인 판례입니다.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외 없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을 제한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판례입니다. 북의 혈통주의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실 테니 이 판례가 위헌이라는 것만 알면 국적 문제는 쉽게 맞히실 것 같습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국적법 조항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입법 취지 및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합헌인 판례에서 가져왔으니 당연히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국적 판례 중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인 판례는 없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지문이 합헌이니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 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국적법 조항 중 국적 회복 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은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하나 빼고 위헌은 없다고 했으니 5번 지문도 합헌인 지문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개성공단 사건은 뒤에서 자세히 할 텐데요. 통치행위이니 한 문제만 보고 가겠습니다.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라면 헌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 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헌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에서는 미군정청법령이 법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폐지된 법률이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인 판례가 2개입니다. 미군정청 법령과 친일재산특별법 이렇게 2개입니다. 만약 5.18 특별법이 나오면 진정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친일 관련은 위헌이 없습니다. 1945년 9월 25일 및 1945년 12월 6일 각각 공포된 제조선 미국 육군사령 무군정청 법령 중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조항과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1945년 9월 25일로 소급하여 전부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유사한 문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친일재산을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권을 일률적,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8번은 진정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인 판례입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은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 아버지가 어깨띠를 착용하다가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장기간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 최근 헌재는 위헌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어깨띠 등 표시물 착용을 금지하는 공선법 조항은 헌불 결정됐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은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선법 조항이 판례가 변경돼서 위헌 결정된 사건입니다. 이 판례도 자주 나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어깨띠 등 표시물, 화환 설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모두 위헌입니다. 1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2번에서는 공선법에서 후보자 비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헌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판례는 안 보면 찍기도 힘듭니다. 올해 6월 판례인데 경찰 간부 시험에서 출제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위견의 표현행위로서 비방한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 내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공선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판례가 변경돼서 위헌, 허위사실 공표죄는 합헌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검증되는 점도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4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코로나로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권을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간부에서 처음 출제됐습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보제자 신고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이 판례도 전에 시민단체 대표가 충북지사 후보 2명에게 근조화환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1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화환 설치 금지 판례도 빈출 판례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판례도 종교단체는 교회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입니다. 1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7번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모두 위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농협과 수협직원은 조합원인 농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8번은 지문이 길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선거범이라고 합니다. 선거범은 일반범보다 더 엄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피선거권이 공무담임권이니까 선거범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엄하게 제한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1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벽보, 인쇄물 다 위헌인데 확성장치만 합헌입니다. 공선법상 확성장치 소음기준 부재가 유일한 기본권 의무 위반 사례입니다. 그래서 확성장치는 합헌입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지방의원의 평등권 침해입니다. 2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는 화환, 어깨띠, 인쇄물은 다 헌법 불합치 결정됐는데 확성장치 사용 금지만 합헌 결정했습니다. 공선법상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 부재 조항이 유일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사례라서 그렇다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22번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모임, 집회를 금지하는 공선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공선법에서 모임, 집회를 금지하는 관변단체입니다. 아무 말 없이 22번처럼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바르게 살기 합헌 판례는 오래된 판례라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23번도 기억해둬야 할 지문입니다. 각종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경선운동 금지는 다 위헌인데 농협, 수협 같은 협동조합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입니다. 농협, 수협 직원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단체는 사법인이지만 공법인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4번에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입니다. 26번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헌재 태도가 아무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소음을 유발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2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선 일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버리면 중선이나 수사기관의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에 근거 없이 저렇게 한다면 위헌입니다. 그런데 28번의 경우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의 위임의 근거가 있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비법규인 행정규칙에 위임해도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포괄이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선거 행정에는 법령 보충 규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령 보충 규칙은 행정법에도 나오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법령 보충 규칙도 포괄이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문이 가끔 출제됩니다. 29번도 28번하고 법리가 같습니다. 29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0번을 보겠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본선거 기탁금의 2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본선거 등록할 때는 80%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지한 태도로 선거에 임했는데도 본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때 기탁금 20%를 예비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 됩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일 때 지출한 선거비용까지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 반환 안 해주면 위헌, 선거비용은 반환 안 해줘도 합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반환 문제입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더 길게 정했다고 위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라 32번은 합헌입니다. 3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3번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조항은 모두 합헌입니다. 3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공무원은 2개뿐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이렇게 2개입니다. 34번을 보겠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이 나오면 위헌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장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최근 위헌 결정된 것들은 대부분 선거일 전 120일로 개선 입법을 했습니다. 3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빈출 판례는 아닙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판례가 변경돼서 구속에는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합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 판례는 수도 없이 봤을 판례인데요.
다 아는 판례일 테니 제가 읽어주는 의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판례입니다. 7번은 맞는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입니다. 8번도 맞는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 방지하여 정원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이 한 내용을 구성한다. 9번을 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재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심사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밑에 적힌 것은 이태원 참사에서 헌재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또는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조치에 그치는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10번도 유일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확성장치 소음기준 부재, 그 판례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원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1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로 과소하게 이행해서 위헌 결정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수명이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 제216조 제1항에서 정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는 시도지사 선거는 후보자와 구시 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각 1조,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 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확성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의 정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시간 및 사용지역에 따라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틀린 지문입니다. 지문이 저렇게 길면 변호사 시험 아니면 법원 행시 기출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수명이 다해가는 공수처법 판례인데 올해도 기출됐습니다.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위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위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1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대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수사기관은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범할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공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틀린 지문입니다. 부적법합니다. 제가 부적법하다고 하면 뒤에 각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겁니다. 14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판례 문장 그대로이니 판례 읽는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 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지 여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의 장단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맞는 문장입니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행정부 소속이니 행정부의 문제이지 권력분리 원칙의 문제는 아닙니다. 15번도 맞는 지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분리 원칙의 문제는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공수처든 검찰청이든 행정부 소속이라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6번도 맞는 지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에 검사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의 수호자로서 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군검사든 공수처 검사든 특별검사든 뒤에 검사가 붙으면 다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판례는 최신 판례라서 중요합니다. 뒷부분 판례는 23년까지 많이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